백화점 업계는 수수료 문제가 매듭지어진 데 의미를 두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뭐 대기업을 좀 가해자로 보고 중소형업체를 피해자로 보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좀 지나가요. 공정위는 백화점 업계가 이번 결정을 잘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미 판매 수수료 인하에 합의한 3개 대형마트와 5개 TV 홈쇼핑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인하폭과 대상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대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장판은 다 떨어졌대. 단풍이 다 떨어져서 매소사가 난다.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을 모욕합니다. 체험학습에 늦었다고 선생님이 제자를 마구 때립니다. 또 여교사와 여중생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죠. 학부모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구한 거 들어서 내비지 내소사가 않는다. 네, 학교 교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입니다. 여성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장도 못하고 합격하지 못했던 것을 도면을 두고 졸업생의 학부모가 항의를 한 겁니다.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자습 시간에 노래를 부른 것을 지적받자 도리어 선생님에게 큰소리입니다. 원예준, 대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이 원예준, 담배를 압수했다는 땡기! 이유로 교감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하면 안 돼. 교사들이 학생 인권을 빨면 안 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학생의 뺨을 때리더니 척추 흔들고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하나. 이 교사는 한 대 때리면 장풍을 쏜 듯 학생들이 멀리 날아간다는 뜻에서 오장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면서 교사를 스승으로 존경하고 학생을 제자로 사랑하는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스승을 부모처럼 모셔야 한다는 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걸까요? 선생님들은 입지가 좁아졌다고 하고요. 또 학생들은 성적으로만 평가받는다. 서로 불만이 많은데 유광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복장과 도발을 단정히 하자고 피켓을 든 사람들은 학부모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에서 교사의 직접적인 단속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교복도 줄여 입고 또 머리도 염색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위주 현 교육제도에서 이처럼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성교육은 위축되고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학생들이 하면 뒤에서 투덜대 귀찮다 이거. 그것이 귀찮고 차라리 그 시간만 자겠다는 거야. 학생들도 학교가 전인교육을 위한 배움터가 아니라 내신을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내신을 전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럴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 위상이 추락했고 학생들도 인성교육에서 소외되고 스승의 그림자를 조사하고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나오고 교사들도 다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감정의 배로 다스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덜된 교사들. 학생 인권과 조건의 조화를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규칙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징계할 때 공정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학생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광주교육청에서는 교사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위원회 설치와 법률지원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자를 김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동아리로 결성된 이 그룹 사운드는 매일 지도교사와 함께 음악 동아리 활동은 교사와 학생의 장벽을 허물어집니다. 단합도 잘 되고요. 이게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공부에도 그렇게 방해가 안 돼요. 이곳은 240명 가운데 181명은 하루 1시간 정도 10개 정도의 동아리에서 활동합니다. 입시 못지않게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사와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중시합니다. 친구랑 또 많은 고민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랑 또 고민 얘기하고 하니까 좀 더 친해지고 부모님처럼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 학교도 선생님과 교수들이 마주보며 소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토론식 수업으로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애들이 수업 시간에는 그런 애들 수업 시간에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굴다가 선생님하고 나중에 남아서 그런 그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두 학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찌엄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은 오늘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의 기술을 적용한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개발 등 원전 풍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이 추진 중인 원전 5, 6호기 건설 사업을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는 우리의 세계적인 교육률을 반영하면서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는데요. 대학 입시의 변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김학재 기자. 전쟁의 수능이 채 아물기 전에도 대학 입시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시험지를 놓고 치를 정도로 사정이 열악했습니다. 대형 간판으로 학교 역을 알리는 시절 학교사의 살펴 학교 운동장에선 장막이 교차하며 웃음과 눈물, 환호와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1970년대 본고사 도입과 함께 불어닥친 과외 열풍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교육 시장의 출발점, 과외 망국론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집에서 과외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학력고사로 바뀐 1980년대 고사장 앞은 20배와 수험생 수송작전을 펼치는 경찰관 도로 국세통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와 사이드카도 수험생들을 태워서 대민봉사의 흐뭇한 일면을 보였습니다. 소신 지원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고르기 위한 눈치작전은 도입제도의 맹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만 끌며 부모의 마음을 팝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체력도 점수화되던 시절 젖먹던 힘까지 다했던 체력장 모습들까지 입시제도의 변천사는 남다른 교육열로 발전을 일궈온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자화상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대입 시험과 이른바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수요가 쏠리는 떡과 연, 초콜릿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위생 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학계 기자. 평소의 4배나 주문이 올라오는 인천의 한 떡입니다. 유손이 딸이다 보니 떡이 서로 붙지 않도록 분무기로 기름을 뿌립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인천항 보따리 상에게 구입한 불법 수입 참기름을 쓰다 적발됐습니다. 써도 된다고 통관이 전화했으니까 이거 몰랐죠. 식약청은 관할 인천시에 이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청이 송수기마다 선물용 떡이나 연, 초콜릿 제조 유통업체 7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13개소와 유통기한 등 표시 기준을 어긴 7개소 등 모두 3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런 위생 불감증과 함께 따뜻한 가을 날씨 탓에 선물용 초콜릿 등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통 중에 포장 단위가 파손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벌레가 생기는